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집을 왜 사실라 그러시는 거죠? 무주택이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무주택이면 집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대다. 그러면은 집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산다는 분도 있고 안 산다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20대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제일 많은 건 이 부동산 또는 집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거나 덜하죠. 없어요. 제가 20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직장은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어서 이제 돈을 벌면 20대들은 보통 그 돈을 뭐 이렇게 모으거나 그런 부류보다는 이제 소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험을 살리기 위한 소비도 있고 또 어떤 걸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소비도 있고 이렇게 소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자기가 뭘 샀다, 뭘 먹고 왔다,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것들로 나름 자랑을 좀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자랑을 안 했냐? 아니, 그렇지 않았고요. 옛날에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더 눈에 더 띄죠. 그래서 누구는 뭐 어딜 갔다 왔다는 둥, 누구는 명품 뭘 샀다는 둥, 누구는 차를 계약했다는 둥 이런 것들로 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상한 20대가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비싼 집은 아니더라도 자기 직장과 가까운 자기 소유의 집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산 20대는 또는 20대에 못 살 수도 있죠. 30대나 돼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행이나 그런 물건을 명품 구입이나 차량 구입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걸 포기하고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 31, 32, 33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죠. 그런데 1, 2년에는 잘 모르던 게 이제 40 이렇게 돼버리면 그 여행을 즐겼던 젊은 층과 좀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집을 고생해서 산 층은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 집을 안 샀던 이 젊은 세대는 이제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뭐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탓을 하고 뭐 국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자산을 보유해 갖고 오른 거에 대해서 국가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동산을 사는데 우리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다 보니까 그냥 집을 사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름 그 자산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구입하는 게 또 집을 사느냐 아니면 상가를 사느냐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고민을 합니다. 그건 부동산으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씀씀이는 또 커지다 보니까 그걸 못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100만원, 연봉 1000만원 받다가 2000만원 받다가 3000만원 받다가 4000만원 받으면 갑자기 막 자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자기의 직장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평수는 커지죠.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바뀌고요. 그거 다 빚입니다, 빚. 언뜻 자기가 더 연봉을 많이 벌으니까 잘 사는 줄 착각을 해요. 연봉에 맞게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중년, 특별히 멘토나 이런 게 없는 중년들은 이제 두 번째 자산, 즉 두 번째 부동산을 선택을 하죠. 그게 뭐 집이나 아마 상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들한테 아, 저 사람은 이제 나름 잘 산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은 어떠냐? 돈이 생겨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디예요?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한남동이라든가 한 50억 있으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전문가 영역에서는 50억이 있으면 집을 안 사죠.
미쳤습니까? 50억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내가 전문가다. 그럼 집을 살 일이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것을 사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 영역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그런 미래가 없다면 빨리 집부터 구입하십시오.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느니 저떻게 되느니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갖고 70년 동안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뭐 눈앞에 뭐 금리가 오르고 뭐 빚이 많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물론 오르는 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랐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자산 즉 부동산이 여러분들의 부를 창출해 줄 것이니까 앞으로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코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키워지면 여러분들은 20대 누군가와 많은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거를 보고 시작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집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좀 안 오를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권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다음 정권부터는 집값이 좀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10년 지나면요 집밖에 없다 그럴걸?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기다린다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2000년에 제대를 했나 99년에 제대를 했나 하여튼 뭐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2000년에.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첫 번째는 컴퓨터가 마비된다 그랬어. 여러분 휴거 아세요? 휴거? 인류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2000년에 발간된 99년인가 2000년인가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밀레니엄 부동산의 뭐 미래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큰맘 먹고 봤는데요. 부동산은 끝났다. 폭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두꺼운 책이. 그리고 나서 2000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 이후로 부동산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6명인가 7명이 공동으로 쓴 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거봐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너무 웃겼어 그걸 보고. 아 언젠간 떨어질 거를 2000년 부동산 미래라고 썼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머리를 써갖고 앞으로 떨어질 때를 기대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기대해갖고 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무식하게 하세요. 왜 머리가 그렇게 좋아? 저처럼 머리 나쁘게 그냥 하세요. 자산은 사야 된다. 그럼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부동산이 가치가 하나도 안 변해도요. 현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머리는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다주택자다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집이 하나 있으면 뭐 굳이 또 집을 삽니까? 그죠?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에서 집하지 말라고 난리를 하는데 내가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